자기소개서 한번 이어서 설명드려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성격의 장단점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항목들이 나오는데 이 성격의 장점이랑 이제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인사 담당자가 어떤 거를 보고자 하는 거냐면은 이 사람이 이 조직이나 회사에 들어왔을 때 다른 사람들이랑 이제 잘 어울릴 수 있나 이런 부분을 보는 게 이 문항인 거거든요. 이 문항의 취지인데 이게 다들 장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쓰실 수 있으신데 이 단점을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이걸 한번 같이 사례를 보면서 어떻게 적으면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보완이 필요한 사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선생님들이 인사 담당자라고 생각했을 때 이거 한번 볼까요? 특히 저의 장점은 바로 나이에 비해 많이 동안이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생님들이 이제 채용 담당자를 맡게 되시면은 맡게 되셨을 때 혹시 이렇게 되어 있다. 어떻게 해보세요? 동안이래요. 아, 저기 시험관이 저한테 동안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네, 선생님들이 이제 채용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아, 구직자분이 본인 스스로가 내가 동안이다? 네. 아, 그 뻘쭘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거 어떻게 바로 채용할까요? 동안이니까 어떻게? 사실 이거는 성격의 장점이나 단점을 물어보는 건데 네. 이 사실 동안이라는 거는 사실 성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외모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네. 사실 문항에서 묻고자 하는 거랑 다르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빼줘야겠죠. 네, 그리고 이제 장점에서 또 많이들 쓰시는 게 남들보다 더 열심히 그리고 더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 많이 쓰죠. 요거를 되게 많이들 쓰세요. 근데 사실 요 열심히 또 그리고 최선을 다한다라는 거는 사실 모든 구직자들의 어찌보면 공통점이잖아요. 그래서 이 열심히나 이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을 이제 쓰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내가 그동안 어떤 거를 했었는지 이런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를 해주는 게 더 좋으세요. 그래서 추상적인 말보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이제 제시해서 써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단점에서 이제 보완 필요한 사례는 되게 솔직하게 적어주신 분들이 꽤 계세요. 저의 단점은 욱하는 성격입니다. 네. 아니면 감정 기복이 심한 편입니다라고 되게 여과 없이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보여주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서류 검토하시는 분이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만약에 이렇게 단점이 욱한 성격이다라고 하면은 담당자가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무래도 뽑으려고 하는데 조금 부담감을 좀 느끼겠죠. 이 사람이 거부감이 좋겠죠. 들어와가지고 잘 융화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욱한 성격이고 뭐 기복이 심한 편이고라고 되어 있으면은 아무래도 조금 멈칫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부드러운 뉘앙스라든지 그런 식으로 업무 수행이라든지 아니면 조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치명적인 단점은 적지 않게끔. 아, 소견은 너무 과하다 안 좋다? 네, 맞습니다. 너무 치명적이진 않게. 그리고 맨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 보시면은 이거 단점으로 적은 건가? 라고 하는 부분인데 한번 이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들 한번 판단해 보세요. 평소 고민이 많고 신중한 것이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하는데 꼭 필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뭔가 들었을 때 단점 같으면서도 뭔가 장점 같죠. 되게 애매하죠. 이게 사실은 옛날에는 이런 트렌드가 있긴 했었어요. 이게 자기소개서라는 것도 결국 트렌드가 있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단점인 듯 단점 아닌 단점 같은 이런 느낌이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단점을 그래도 보여주되 이렇게 치명적이진 않게끔 이렇게 쓰는 게 트렌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는 어떻게 쓰는 건지 한번 사례를 보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장점 부분부터 여기도 역시 소제목을 맨 처음에 달아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어떤 상황을 에피소드로 선정을 하셨냐면 이제 임직원들과 내빈들을 초청해 신년 음악회를 기획한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어요. 그럼 이거 다음에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분이 주도적으로 하셨는지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행동하셨냐면 참석자들의 이제 기본적인 정보들, 기초적인 정보들을 파악한 다음에 이제 열차로 이동하는 참석자들을 위해 뭐 픽업 서비스를 제공했고 또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뭐 구급약이라든지 아니면
이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 가능한 방법까지 확보해서 이렇게 음악회를 치렀다. 본인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했던 것들을 적어주셨죠. 맨 마지막으로 이런 일화랑 이제 행동을 통해서 얻은 성과물들이 나오겠죠. 결과적으로 이제 음악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고 그때의 자료를 기반으로 무려 3년 연속 신년 음악회를 추진할 수 있었다라는 걸 이제 성과로 나타내셨어요. 이런 식으로 이 성격의 장점을 쓰실 때 이제 본인의 개인적인 이런 특징을 적으시는 것도 좋지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업무를 수행할 때 어찌 보면 더 장점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이거를 업무랑 또 연계를 할 수 있으면 더 이점이 있다라는 부분도 같이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단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단점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가 뭐냐면 아까 너무 솔직한 그리고 너무 치명한 부분, 치명적인 이런 부분은 조금 지양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소제목부터가 이제 포인트가 있는 건데 일단 있는 그대로 이야기는 해주고 그거에서 이제 단점 소개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내 나름대로 어떤 식으로 극복을 했는지 이게 단점을 쓸 때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화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업무를 계획성 없이 처리하다 보니까 환자 요구 사항을 잊어버려 불만을 듣기도 하였고 검사 시간을 놓치는 경우도 있었다. 일단 이 에피소드를 적어주셨어요.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거를 내 나름대로 어떻게 보완하려고 했는지 그런 행동들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니까 인수인계를 받은 후에 이런 해야 할 일을 메모해놓고 보고 사항 같은 거를 담당의별로 분류해서 업무를 진행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분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행동했다라는 것까지 잘 적어주셨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과 이제 행동을 통해서 얻은 거는 이렇게 미리 업무를 파악해서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업무들의 이제 처리 속도도 빨라졌고 또 업무 중에 누락되는 부분도 이렇게 감소시킬 수 있었다.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물까지. 그래서 나의 단점은 이러한 게 있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업무 처리도 빨라지고 누락되는 부분도 감소되었다. 이렇게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지원 동기랑 입사 후 포부 이제 문항 들어가기 앞서서 이 지원 동기랑 입사 후 포부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나 아니면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알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직무에 대해서 아는 방법은 이 요구 역량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NCS 사이트 보여드렸던 거 있잖아요. 그거와 비슷한 맥락으로 요거 같은 경우는 잡 이룸이라고 이제 요것도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이 각각의 직무별로 요구하는 능력들이 뭔지 이 정리한 자료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물류나 유통 쪽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분야에서는 고객 지향적인 역량 그리고 대인 관계 능력 그리고 전략적인 사고 이런 거를 요구를 한다라는 거를 미리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또 자기소개서에서 이제 쓸 때 키워드 단어로 마찬가지로 이제 쓸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입직을 할 때 이 분야 쪽으로 입직을 할 때 이런 능력을 내가 겸비하고 있어야겠구나라는 거를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겠죠. 이것도 근데 이것만 보여드리면 아무래도 와닿지 않으니까 직접 사이트 어떻게 들어가면 되는지나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찍으셨나요? 네.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선생님들도 이제 강의 이후에 만약에 이 직무별로 요구하는 거가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된다라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또 많이들 쓰시는 네이버 사이트에 이제 잡 이 룸이거든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아예 메인 이렇게 페이지가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잡 이름 직무사전이라고 두 번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직무사전을 들어가 보시면은 딱 이렇게 직무사전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 그냥 검색으로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 나는 경비 쪽을 하고 싶다.
보면은 이제 뭐 회계 쪽으로 하고 싶다라는 부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은 눌러서 네, 여기 보시면은 이 직무는 어떤 것들을 하는 거고 구체적으로 이제 세부적으로 어떤 것들을 하는지 그리고 이 채용 분야에서는 주로 자주 묻는 질문 해가지고 이렇게 내용도 나오고요. 이렇게 소개뿐만 아니라 저희 PPT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분야를 하기 위해서 역량은 어떤 게 필요한지를 좀 더 세분화해서 여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이 회계를 하기 위해서는 분석력을 높은 수준의 분석력을 요구를 하는데 이 분석력이 도대체 의미가 뭐냐라고 하면은 이 분석력은 어떤 현상이나 문제에 대해서 분석하고 뭐 구체화하는 능력이다라는 거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까지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 분야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관련된 자격증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보 같은 것들을 수집할 수 있다라는 것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동기랑 이제 포부도 한번 이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이제 요 같은 그냥 통으로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와봤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한번 선생님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들어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세요. 바쁘게 진행되는 업무와 계속되는 수정과 뭐 추가 상황 등 쉽지 않은 환경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좋은 결과물을 내야 한다는 부담감, 위와 같은 어려움은 저의 무기인 책임감과 성실함을 바탕으로 업무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또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또한 꿈의 일부이기 때문에 잘 적응해 나갈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서류를 봤을 때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꿈의 일부이기 때문에 잘 적응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뭐 책임감과 성실함을 바탕으로 잘 적응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는지가 보일까요? 그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죠. 네. 사실 이 동기랑 포부는 핵심은 어떤 거냐면은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그거를 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 부분만 봤을 때는 사실 첫 문단부터 이 업무 환경이 녹록지 않다라는 거를 보여줬는데 사실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 환경에서 부정적인 거를 이렇게 먼저 꼬집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이 꼬집는 건 아무래도 인사 담당자가 검토를 했을 때 조금 부담감을 좀 느낄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꼬집기보다는 그래서 주요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뭐 정책들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게 좋은데 이렇게 부정적인 것부터 먼저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선뜻 좀 부담감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쓰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요 지원 동기랑 포부는 두 가지로 한번 적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예 어떤 업무에 기여를 하고자 지원을 했다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랑 아니면은 아예 이 회사에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이 사람의 정보를 그래도 수집을 했구나라는 걸 보일 수 있게끔 주요 사업은 어떻게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 필수적이야. 그래가지고 나는 그런 능력을 갖췄어 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이렇게 가져가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사례로 보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의 원활한 행정 업무 처리에 기여하고자 이 지원 분야인 사무행정직에 지원을 했다라고 이렇게 처음에 핵심부터 결론부터 결론부터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앞서서 저희가 소개드렸던 카 기법을 녹여내가지고 여기에서도 이제 전개를 해나간 건데,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에피소드는 일의 체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은 신생 공장에서 이런 일의 우선순위랑 뭐 중요도를 판단해서 뭐 체계를 세우고 또 이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업무를 처리해서 진행한 경험이 있다. 일단 에피소드 이렇게 적어주시고, 이 에피소드 이후에는 그 다음에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주도적으로 행동했는지 행동이 나오고 또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떤 성과를 얻었는지 그런 부분도 이제 녹여내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전개를 하다가
이제 맨 마지막에는 처음에 말했던 어떤 부분에서 내가 기여를 할 수 있어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 차원에서 맨 마지막에 결론으로 이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이 회사의 심사평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 그래서 처음과 끝에 내가 어떤 부분을 기여하겠다 라는 거를 이렇게 강조 차원에서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의 사업 중에 하나는 이제 각종 부동산 정보 및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파악하고 추론에 정리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이 다음에는 내가 그러면은 이런 능력을 갖고 있어라는 걸 보여주겠죠. 그래서 이러한 역량을 기르기 위해 각종 통계 기법과 이런 통계 자료 활용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 바가 있고 그리고 실제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한 바 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요 땡땡땡이라고 되어 있지만 요 땡땡땡에는 이 업무를 하면서 뭐 어떤 식으로 행동을 했었고 성과는 어떤 게 있었다 이런 부분도 녹여내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은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결론부터 이야기한 거를 이제 강조 차원에서 여기에서도 마지막에 주택 경기 동향을 분석해서 각종 통계 자료를 작성하는데 기여를 하겠다 이렇게 강조로 해가지고 끝맺음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핵심적으로 어떤 거를 기억하면 좋을지 핵심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많은 걸 이제 쭉쭉쭉 지나왔다 보니까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서 핵심이 되는 것들 한번 짚어볼게요. 네, 자기소개서 작성 기법은 오늘 카 기법이라고 해서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상황, 행동, 결과 어떤 항목을 쓰시든 간에 요걸로 접근을 해서 하시면 훨씬 수월하다라는 부분. 그래서 상황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항을 쓰든 간에 이런 에피소드 그리고 자기만의 일화를 일단 맨 처음에 선정하는 것이 첫 번째다. 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남들이 시켜서 하서 이렇게 했던 행동들이 아니라 본인이 이제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했던 이런 것들은 뭐가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결과라고 해서 이건 결과는 결국 성과인데 이거는 양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면은 좋지만 이제 양적으로 나타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질적인 것들 나는 업무 스킬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업무를 하는데 뭐 영감을 받았다라든지 이런 것들로 성과까지 녹여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서 각각 이제 문항별로 핵심 키워드도 한번 짚어볼게요. 이제 성장 과정, 장단점, 지원 동기, 포부 이게 보통 3대 문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먼저 성장 과정 같은 경우에는 문항이 이제 과정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정말 과정, 연대기를 묻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성장 과정 속에서 내가 직업을 임하는데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은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어떤 신조를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적어주시면 되겠고 장단점 같은 경우에는 대인관계 결국은 이 사람이 조직에 들어왔을 때 다른 사람들과 잘 이제 섞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보는 건데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무와 관련된 내가 수행할 업무와 관련돼 가지고 강점을 녹여낼 수 있으면 더 좋다라는 부분. 단점은 너무 치명적이진 않게 그리고 단점 소개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걸 내 나름대로 어떻게 극복하려고 했는지 그런 극복 과정 같은 것들을 녹여주시면 되겠다. 맨 마지막에 지원 동기랑 포부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항을 쓰기 전에 이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 아니면은 이 업무에 대해서 분석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요새